오케이. 네. 공동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자, 오늘은요, 이미 공부한 바가 있지만요, 특례보금자리론이라고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합대출제도입니다. 자, 이 특례보금자리론이 드디어 2023년 1월 30일부터 본격적으로 대출 신청 그리고 대출 실행을 한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한번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특례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보금자리론이라고 이미 운영 중인 대출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적격대출 있죠. 대출을 할 때 일정 자격이 되면 다양한 대출 제도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 이런 모든 대출 제도를 특례보금자리론, 여기 보시면 특례라는 글자가 앞에 붙어 있잖아요. 이 특별히 1년에 한해서 정부가 보증하는 이율로 대출을 실행하겠다 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이 기대를 좀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도 결국은 실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대출 제도는 기본적으로 무주택자들을 위한, 그리고 1주택, 일시적 1주택, 2주택자들 이분들을 위한 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 좀 실망을 금할 수가 없는데요. 향후 정부에서 또 다주택자들을 위한 어떤 대출 제도를 내놓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상당히 절망적이고 두려운 상태입니다. 일단 간단하게 특례보금자리론이 어떤 내용이고 어떤 실행 절차를 거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시중의 은행의 대출이 5%, 6%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어제 보도도 있었지만 미 연준이 또 시장에는 안 좋겠지만 정치와 독립적으로 이율을 계속해서 올릴 것이다, 이런 예고편을 냈기 때문에 금리는 계속해서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연 4%대로 대출 이자를 고정해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금액이 커질수록 1% 이자만 해도 수백만원, 수천만원 하기 때문에 이율에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속해서 이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변동금리가 아니라 고정금리로 해주겠다. 그리고 대출 한도도 5억 원까지 상향해서 최대 5억 원까지 해주겠다. 5억 원 대출 100% 땡기는 정도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수입이라든가 신용도가 아주 좋으신 분들이겠죠. 그 다음에 집도 시세가 9억 원까지, 요즘은 아파트 가격이 거의 9억까지 오는 경우가 또 많잖아요. 그래서 9억까지 감안해서 대출을 해주겠다. 그리고 가장 민감한 DSR도 보지 않겠다 해서 이 특례보금자리론이 말 그대로 특례입니다. 특례. 기존보다 완화하고 이율도 낮고, 그리고 대출 한도라든가 소득 조건 이런 걸 없앤 그야말로 특례이기 때문에 1년에 한해서 정해진 기간 안에서만 시행하겠다는 특별한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간단히 한번 보시면요, 이런 내용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을 2023년 1월 30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신청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이 특례보금자리론은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안심전환대출 등을 통합한 상품입니다. 통합했죠, 통합. 30일부터 1년간에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특례제도입니다. 1년간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2024년 1월 29일, 물론 그때 또 경제 상황이 안 좋으면 1년 더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자, 공급 규모는 39조 6천억 원입니다. 현재 시장 상황이 계속 이런 식으로 안 좋으면 이렇게 예산을 책정을 해놨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대출을 안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제 경험상 이렇게 예산을 마련해 놓으면 선착순으로 해줍니다. 선착순으로. 그래서 신청을 빨리 할수록 대출이 잘 이루어지고, 뒤로 갈수록 이 규모 자체, 기금 규모 자체가 줄어들게 되면 대출이 까다로워지거나 안 해주죠. 자, 기존 보금자리론과 비교해서 주택가격 상한이 6억에서 9억까지 상향이 됐고, 부부 합산 연 7천만 원이라는 소득 요건도 없어졌다. 그 다음에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도 적용하지 않는다. DSR도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대출 한도는 최대 5억 원까지 해주는 거고요. 물론 5억을 전부 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저는 드물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징적인 숫자라고 보시면 되고, 자, 주택가격 6억 원 이하와 부부 합산 소득 1억 원 이하의 기준을 충족하느냐에 따라서 이 기준을 충족을 하면 우대형으로 5% 이하
4.65 정도 되고, 일반형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0.1에서 0.2 정도 이율이 좀 높네요. 야, 5% 이자에 근접한데 이게 절대 싼 이자가 아닙니다. 물론 시중의 이자가 뭐 6% 육박하기 때문에 1% 때문에 뭐 혜택을 보고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1주택자도 기존 대출 갈아타기나 임차 보증금 반환 등의 목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 근데요, 이걸 보시면 다주택자라는 말은 쏙 빠져 있고, 신청 자격자가 무주택자, 그 다음에 1주택자인데 자기는 월세를 살고 있고, 이 1주택자임에도 이것을 세를 주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1주택자인데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한 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시적 2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2주택자인데 그것도 일시적 2주택자, 다만 처분 조건.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다주택자는 대출을 안 해준다는 내용이 담겨 있죠. 무주택자, 1주택자, 일시적 2주택자,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는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좀 절망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신청일로부터 30일 이후에 대출이 실행된다. 그러니까 심사기간이 한 달씩 모아서 한꺼번에 대출을 하는 것 같아요. 한 달 단위로. 그래서 1월 30일부터 실행을 하니까 2월 28일 여기 대출이 실행이 되겠죠. 신청은 한 달 전, 대출이 실제로 통장에 꽂히는 것은 한 달 후, 이렇게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특별한 제도라서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신청자가 몰려서 한꺼번에 모아서 대출을 실행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령 2월에 주택 매매 계약 잔금을 입금해야 한다면은 1월 30일 날 신청을 받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이제 신청을 받으면 한 달 동안 심사를 거쳐서 2월 28일 날 입금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2월 중순에 2월 1일부터 2월 27일 사이에 뭐 잔금을 치러야 되는 분들은 이 제도를 이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첫바다죠, 첫바다. 그래서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어렵게 됩니다. 신청 방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스마트 주택금융 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은행에 방문할 필요 없이 어플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니까, 그나마 뭐 대면 심사라든가 이 심사를 통해서 면박을 당하거나 자존심 상하거나 뭐 이럴 경우는 없겠지만, 무주택자분들이라든가 1주택자들, 그리고 일시적 2주택자분들 같은 경우는 정부가 충분히 배려를 한 상태에서 대출을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대출 실행 확률이 상당히 높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 저 같은 경우는 다주택자 3주택 이상에게도 좀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현재 이 기사 내용을 보게 되면 다주택자에게는 실행이 안 될 가능성이 높지 않냐, 이렇게 한번 예상이 됩니다. 자, 무주택자분들은 만약에 주택 구입 계획이 있으시다, 그 다음에 1주택자인데 임차인을 빼줘야 된다, 보증금을, 그러신 분들은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9조 6천억 원이지만 이것이 기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소진되기 전에 선착순으로, 보시면 선착순으로 대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게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예측을 좀 해봅니다. 좀 안타깝고 저는 좀 겁이 납니다. 요즘에 보증금을 빼줘야 되는데 역전세 때문에 걱정이 돼요. 정부가 다주택자들에 대한 대출도 완화를 해주겠다, 이런 소식이 있었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대출을 해주겠다는 건지 좀 더 상황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요 특례보금자리론 한번 간단히 실행일, 신청일 2023년 1월 30일이라는 거 한번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네,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